안녕하세요. 법법인형 전주 김도현 변호사. 조국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네. 제가 약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면담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제가 그렇죠. 최근에. 네,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제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면담을 이제 간단한 면담을 이제 국장님이 하시고 좀 이제 복잡하거나 좀 문제가 되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좀 그 채무자들을 좀 설득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장님이랑 면담을 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예, 이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한쪽 남자분이셨어요. 그 채무자가 남자분이셨어요. 네, 그것까지 다 얘기할까요? 네. 그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 이제 그 바깥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집에다가 그 생활비를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다. 집에 있는 아니면 뭐 그 집에 있는 집기류, 그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여한 게 단 1원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님 면담하시기 전에 제가 사건을 다 파악하고 아시잖아요. 네, 모든 사건 기억하는 그렇죠. 거. 근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네. 대해서도. 근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네. 진술서를 제출했을 때는 네, 맞아요. 특정 부동산이 내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그렇게 왜냐면 얘기했다가. 본인 명의로. 아니요. 그때가 원래 그때 처음에는 배우자 명의로 샀어요, 부동산. 배우자 명의로 샀구나. 샀다가 아들한테 증여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들 명의의 재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최초에 배우자가 살 때 처음에는 본인 거라고. 맞아. 내 본인 거라고. 건데 본인이 이제 신용불량이고 뭐 채권 압류 추심이 두려워서 우려돼서 아들한테 배우자 명의로 샀다. 배우자 명의로 최초에는.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증여한 거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가 배우자랑 이제 같이 오셨어요. 한번 오셔가지고는 이거 우리 거니까 내가 배우자 명의로 샀다고 한 거다. 나랑 우리 배우자 우리 거니까 내가 배우자 명의로 내 건데 샀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그래 좋아. 네. 우리 거다. 네. 그러면 반절은 가지고 오셔야죠. 그렇죠. 그 공동재산으로 그 이제 공동재산이니까 그럼 반절은 네, 환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아들한테 넘어간 건 우리 보지 않아요. 왜냐면 아들한테도 네. 뭐 증여로 넘어간 거기도 하고 네, 원래 실질적인 그렇죠. 네. 이제 명의만 옮겨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채무자 부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채무자 부부 네. 우리의 재산이면 네. 좋다. 네. 반절을 가지고 오셔라. 네. 했더니 그때 다시 말을 바꾸시면서 이거는 배우자 거다. 3번이 바뀌신 거죠, 말이. 배우자의 순전히 배우자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부동산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의 위치예요. 이 부동산이 이제 도로였는데 이 도로 어떤 그 특정한 그 부지 진입로의 도로였거든요. 근데 그 부지가 공장 부지예요. 이 공장이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 앞에 있는 진입로 도로를 단순히 이제 배우자 명의로만 구매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공장과 이 진입로를 전부 다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용을 했었던 것인데 이 도로만 네. 배우자가 배우자의 노력으로 샀다.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았다. 네. 다 들으셨어요. 그분이 네. 직접 한 푼도 안 줬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혼 사건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네, 맞아요. 10년 동안 생활비 안 갖다 주잖아요. 바로 이혼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금술이 또 너무 좋아. 예, 맞아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인꼬도 그런 인꼬가 없어. 막 서로 막 이렇게 도닥거려 주시면서 부럽더라.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생활비도 한 번도 10년 동안의 생활비도 안 갖다 준 남편이랑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서 남편이 파산하러 오니까 거짓말하고 뭘까요 도대체? 이제 그 어떤 그 한계를 초월한 그런 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 배우자 명의 배우자가 오로지 이룩한 재산이면 저희는 손 안 댑니다. 그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그것만 확인시키면 돼요. 네. 왜냐면은
채무자가 네.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거를 채무자 재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우자 고유 재산. 배우자 고유 재산이니까. 네. 근데 두 분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명의는 배우자 명의지만 두 분이 생활하면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면은 반씩 나누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혹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은 했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다 벌어서 넣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봐가지고 몇 퍼센트 좀 더 해가지고 네, 가지고 그렇죠.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이건 너무 이제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신빙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국에는 좋다. 네. 다 됐고 두 분이서 20년 넘게 사시면서 이룩한 재산이니까 두 분 공동 재산이고 그래서 반절에 해당하는 돈을 환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 돈 있으면 맞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네. 이런 환가금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신청대리인 쪽에서 좀 설명을 네. 처음에 좀 해주셔야 돼요. 파산 상담을 할 때 뭐 보험 같은 경우에 파산 뭐 신청하기 네. 전에 이렇게 뭐 해약해서 썼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특정 몇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다거나 하면은 환가금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데 관제인 사무실에서 당신 이런 일이 있어서 환가금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럴 거면 파산 왜 있냐. 네. 이제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 보면 부인권에 해당되는 사유들도 많아요. 근데 부인권의 그 제척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10년 이전에 채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10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되세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재량 면책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내가 그럴 거면은 파산 신청을 왜 했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대리인 분들 근데 신청대리인 쪽에서 전화가 그렇게 와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진짜 합리적으로 계산 막 10원 단위까지 다 두드려가지고 하는데 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배우자 고유 재산인 게 확인만 되면 저희는 정말 일절 안 건듭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이야. 뭐 집안일도 안 돼. 오히려 배우자가 번 돈으로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모두 다 배우자 고유 재산이죠. 그걸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가지고 오라는 관제인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건 손대지 않아요. 명의 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확인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환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 배우자가 스스로 이룩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그런 고유 재산 같은 경우는 환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특정인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저희는 채무자의 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절은 물론 결혼 혼인 기간에 따라서 환가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 다 환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이네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조국장이었습니다.